2026년 1월 26일 이정훈입니다.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되게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일본을 공부하면 할수록 참 탄탄한 나라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고요? 국민에 대한 보호가 대한민국은 일본을 못 따라간다 이겁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저와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국민들이 주인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노예를 두고 있는데 그 노예가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정부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저와 똑같은 국민들이 가서 봉급을 받으면서 노예 조직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죠. 그들이 공무원이에요. 그중에 대통령을 선출직으로 뽑든 뭐든 간에 그들은 우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똑바로 살아도 보호해야 되지만 내가 개차반으로 살아도 나를 보호해 줘야 됩니다. 왜? 노예니까. 이게 국민과 국가의 기본 관계입니다. 옛날에 군주국이었다면 군주 하나가 주권자이고 영의정 이하 신하, 백성 다 군주를 위한 노예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란 우리는 뭘 보호받을 수가 없는 거죠. 군주만 보호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유독 충성을 강조하죠. 충성은 군주에 대한 충성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그 충성이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국가가 또 뭐냐라고 하게 되면 정부인 경우에는 노예고 사실은 나를 지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해수부 공무원이 어찌저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가 자진월북을 했던, 표류해서 떠내려갔던, 또는 뭐가 되든 이북에 갔습니다. 근데 북한이 그를 사살하고 시신을 태웠어요. 우리 국민이 그렇게 했다고. 근데 문재인 정권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거 사람 죽이는 거, 불태우는 거 알면서도 찾고 있는 척 쇼를 했고, 그 다음에 이북에서 나중에 뭐 통지문이라고 하는 그것도 4개의 버전이 있는 수사한 걸 보내야 하는데 이북이 사과했으니 됐다라고 퉁치고 넘어갔습니다. 그걸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넘어간 대한민국 정부에 있던 요직에 있던 사람들을 처벌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윤석열 재판을 맡고 있는 쥐기현 부장이 무죄로 때렸습니다. 아시죠? 저는 그 판결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판사가 국가가 뭔지를 안다면 정부가 뭔지 안다고 하면 그런 판결을 하면 안 된다. 자, 일본이 대단한 나라라 그랬는데 왜 대단한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제일교포가 있죠. 그 중에서도 조청년계 교포들, 이런 사람들이 60년대, 70년대 북한으로 많이 갔어요. 만경봉호 등 북한 배를 타고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갔다가 거기서 아주 열악한 조건을 만나죠. 사는 것도 어렵고 여행의 자유도 없고 다시 일본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북한에 들어간 제일교포 조청년계 사람들은 이북 사람들은 째포라고 그러죠. 째포. 제일교포의 준말 같아요. 그들이 굉장히 살기 힘들어서 나중에 탈북을 합니다. 그 탈북을 한 사람 중에 그분들의 후손이겠죠. 후손이나 아니면 아기 때 간 사람인 것 같은데 흘러서 조선일보 기자를 한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그 친구가 탈북을 해서 왔을 때 제가 장시간 인터뷰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상낙원인 줄 알고 갔는데 아니었다. 속아서 갔다. 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쪽으로 탈북한 사람도 있지만 일본으로 탈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탈북 째포 중에 일본은 일본 국적을 얻은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재판을 걸었습니다. 뭐냐. 북한이 우리한테 불법 행위를 했는데 그걸 처벌해달라 라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걸 이분들이 2018년도에 도쿄 지방재판소 지방법원에 냈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그때 일본 재판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북한으로 이주하라라는 권유를 받고 피해를 본 재판에 대한 재판할 수 있는 권리는 일본에 있다. 그런데
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판단을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2심으로 가는데 2심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재판부가 북한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침해에 대한 관할권은 일본 재판소에 있다. 북한이 불법 행위를 한 그 사건에 대한 재판 관할권은 일본에 있다라고 딱 하면서 이 제청 문제 기간을 보지 않고 이건 다시 판단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다시 판단했는데 맞다. 북한이 사기쳐서 조총련계 사람들 오라고 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인권 침해 당한 거는 북한이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탈북자 1인당 이북은 8억 2천만 원을 배상할 거라고 판결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일본 재판부도 지금 정부가 3개로 쪼개져 있잖아요. 입법부, 사법, 행정부. 딱 국민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이분들이 갔을 때는 제1교포니까 자기 국적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이 불법 행위한 거에 대한 재판은 일본이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재판을 해라라고 해서 북한은 돈을 물어주라고 판결을 했어요. 대한민국의 쥐기현 판사는요. 물론 제가 이 사건은 처음부터 검찰이 기소할 때 대한민국 국민을 죽인 걸 시비를 걸어야지 왜 딴 걸 걸으냐 그랬는데 그 부분을 보지 않았어요. 북한은 우리 해수부 공무원 살해한 거에 대해서 김정은 등 이런 자들은 뭘 배상하거나 아니면 형법으로 처벌하라 라고 해줘야죠. 그러면 우리가 뭐 살인 혐의로 형을 때려놓고 그러니까 김정은을 잡으러 간다. 언젠가 당장은 못하겠지. 딱 마두로 베네수엘라 잡듯이 마약 사범이니까 잡아오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국가입니다. 지금 일본은요. 일본 사람들을 북한이 잡아간 경우가 있죠. 그 납북자들 다 내놓으라고. 그거 내놓기 전까지는 우리하고 일본이 수교할 때 청구권 자금 줬잖아요. 우리 돈 내놨잖아요. 그거 안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주면서 북한하고 수교할 수 있는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납북자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왜냐? 자기네 주인 국민을 잡아갔는데 그거 해결해. 처벌하거나. 옛날 같으면 쳐들어가서 패겠지만은 그거 못하니까 네 스스로 처벌해서 보여줘. 이게 국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계엄령이 우리 국민들 주권자를 두드러 팬 건지 아닌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두드러 팬 건지 그건 아니라고 봐요. 국회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군인들이 출동한 건 맞지만 그 군인들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했을 때는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을 탄압했다라고 해서 내란으로 몰고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진관 판사는 자기는 내란 재판부도 아닌데 한덕수에 대해서 내란 주요 종사자로 공소장 변경하라 그러면서 기소한 것보다 많은 형량을 때렸어요. 그 정도로 때렸으면 대한민국 국민을 죽인 김정은에 대해서는 사법부도 정부니까 제대로 해야지. 근데 이걸 안 해. 이재명 정권도 안 하고 우리 사법부도 안 해요. 저는 이게 되게 국가의 기본 조건에서 우리가 일본을 못 따라가는구나. 지금요, 문영배 전 헌재 소장 대행, 이 친구 보면은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뭐 좀 가벼워서 이렇게 호감은 안 가는데 그래도 바른말은 했어요. 작년 12월에 열린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분노는 사법의 동력이지만 내용이 될 수 없다. 그렇죠. 뭔가 분노했을 때 이걸 바꾸라고 할 때는 분노한 거가 이제 개혁을 요구하는 에너지는 되겠지만 그 분노한 대로 개혁을 해버리면 그건 망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민주당이 제시한 사법개혁안이 진정한 사법개혁으로 갈 수 있는지 묻고 싶다라 그랬거든요. 그랬던 그런 그가 광주 고법에서 열린 북토크에서 이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휴먼 에러, 인간 실수가 있으면 인간 실수를 고쳐야지 왜 시스템을 손을 모느냐. 지금 우리 사법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시스템의 문제인지 그걸 잘못 작용한 인간의 문제. 자기 보기엔 인간의 문제니까 인간이 실수를 하지 마도록 해줘. 시스템을 다 뜯어 고치냐.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모순이 온다. 라 그랬습니다. 전 이 말은 동의해요. 이 이야기는 이재명 정권 그리고 지금 정청래 이하 민주당에서
사법개혁안을 막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참고해야 돼요. 그러면서 국민보호를 해야 됩니다. 지금 판사들이 판단하는 거 말고도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이북에서 죽었으면 북한에다 뭘 따져야지. 그것도 안 하고 지금 이재명 정권도 그거 안 하고 이북하고 어떻게 잘 지내겠다는 것만 하잖아요. 그런 니들이 필요하면 그건 하긴 해. 할 수는 있어.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을 죽은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이재명 정권이 졸가리가 없다고 보는데 또 하나 이번 29일 열리는 국회에서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개정하겠답니다. 이거는 이재명이 있는 청와대 요청으로 국힘당도 동의하기 때문에 개정이 될 걸로 보여요. 형법 제98조에 간첩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적국을 북한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중국이나 러시아는 뭐냐? 우리랑 외교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로 보는 겁니다. 적대적이긴 하지만 친구가 우선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는 외국이라고 됐습니다. 외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인 로버트 킴이 동맹 국가인 대한민국한테 미 해군이 갖고 있던 자료를 줬습니다. 한국 무관한테. 동맹국에 줬음에도 적국이 아닌데도 로버트 킴한테 간첩죄를 적용해서 징역 10년 가까이 때렸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했어. 이게 문제라 그래서 여야가 떠드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적국을 위하여를 갖다가 외국을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거 바꿔질 거예요. 이럴 필요는 있다고 봐요. 지금 중국 친구들이 와서 여기서 별짓 다 하고 있죠. 그래도 간첩죄로 처벌을 못해. 기껏해야 추방 정도인데 딱딱 잡아들일 수 있으면 중국 사람들 함부로 못 가불죠. 그래, 이건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대학원 학생 학적을 갖고 있는 30대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만들고 한 사람 띄웠다. 무인기를 이북으로 띄웠다. 라고 해서 이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군경이 합동으로. 근데 이들이 국군정보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중 한 명이. 이걸 부승찬 의원이 공개했는데 우리가 드론을 띄우는 거는 드론 작전 사령부도 할 수 있어요. 걔네들은 작전을 위해 하는 거고 정보는 북한을 정탐하기 위해서 작전과 별도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작을 하는 가장 공작만을 위해 만든 게 우리나라에서는 국군정보사령부예요. 국정원 보다가도 정보사가 더 공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대북 침투도 하고 해외 중국이나 이런 데 삼국 거쳐서 정보 활동도 하고 많이 해요. 오히려 국정원 친구들이 몸살이죠. 그리고 현지에나 또는 여기에서 에이전트를 고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면 경찰이나 또는 뭐 기무사, 직원 방첩사죠. 그들이 발견해도 이건 흐지부지 덮어줘요. 왜?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 정보사 공작팀에서 이 두 사람이 뭐 인터넷 매체를 운영한 것 같은데 그런 매체를 운영하는 형식으로 해갖고 뭐 돈을 좀 공작금을 지원하면 그거 갖고 이렇게 하는 대공작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조사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외국도 아니고 적이잖아. 거기에 대해서 공작을 해야 돼. 근데 공작을 어떻게 하는지는 철저히 밝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거기는 흐리게 지워놓습니다. 제가 공작이라는 책을 썼는데 김대중 정권 때 들어와서 북한의 대북 공작한 것들이 막 흑금성 사건으로 터져 나오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저도 이해가 된 부분이 많은데 너무 많이 터졌어요. 그럼 공작이 확 죽어요. 공작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도 얼굴이 알려져서 그렇지 할 수 있어요. 전 좀 잘할 거예요 아마. 돈이 있으면 더 쉽고. 그 정부가 좀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한 수사는 철저하게 하면서 그리고 형법에서 간첩죄는 외국까지 확대하겠다고 하고 그건 잘하는데 우리가 공작한 거를 낱낱이 밝히는 건 바보짓이야. 사실은 이거는 흐지부지 덮어야 되는 거죠. 국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대한민국 국민이 이북에 가서 죽은 거는 이북과 어떻게 내통을 하더라도 그건 따져야 돼요.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에 이북과 통하는 전화가 있으면서 그 전화로 어떤 정보가 오갔는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근데 북한 애들이 당시에 보면 저보다 훨씬 빨리 핵심 정보를 알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처벌하고 해야 되죠. 그런 거는 안 하면서 문재인 정권 때 우리 국민 보호하지 않은 거는 무죄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재명 정부는 국민들이 막 좋아하는 중국 이런 애들이 우리나라 드론 띄워서 조사하는 거는 간첩죄로 처벌하라 하는 건 따라가면서 정작 국민 보호하는 건 안 하고 졸가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본은 아주 우스운 나라 같아라도 국민을 딱딱 지키고 있어요. 저도 조만간 우리도 국민을 보호할 줄 알고 그리고 적을 상대로 한 공작은 쓱 흐려주는 그런 정부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아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